마음이 어떻게 병을 만들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의식적 의도가 병을 만든다. 요거는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54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적 의도가 병을 만든다. 자, 몇 년 전에 이제 30대 후반의 부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극심한 불안장애인데 남편과 함께 아내도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이제 저한테 같이 EFT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EFT를 하는 와중에 아내분이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3 때 대입 시험을 보기 전에 여기저기가 무척 아파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 못 가고 안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서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EFT를 하다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아팠는지 이유가 생각났어요. 뭐죠? 그때 아버지께서 무척 힘들게 돈을 버셨고 제가 갈 대학에 관해 무척 크게 기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무척 부담이 되었나 봐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게 두려웠어요. 결국 이제 그분의 아픔은 아버지의 기대에서 비롯된 부담감을 덜어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몸이 아파서 좋은 대학을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되면 아버지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테고 본인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얻지 못할 때 아픔과 질병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얻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거기 못 가면 아버지는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대학에 아버지를 실망시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좋은 대학 갈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몸이 아픈 거였던 겁니다. 몸이 아프면 아버지도 뭐 기대를 덜 하게 되고 자기도 몸이 아파서 못한 거는 아버지한테 미안한 일이 아니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처음 듣는 분은 뭐 설마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시죠. 어느 날 유방암 말기로 4년째 투병 중인 40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증상을 물어보니까 4년 전에 암세포가 전신에 퍼졌는데 수술도 약물도 듣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바로 퇴원 조치를 당했고 죽음이나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이 지난 지금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병원 치료는 전혀 안 받고 있었고 다만 불면증과 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심한 듯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자, 이렇게 무심하게 그리고 뜬금없이 묻는 게 증상과 질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무심하게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이렇게 물어야지 환자들도 역시 무심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무심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무의식에 있는 본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답변이 질병의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골병이 들어서 고생한 할머니에게 뭐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요? 이러면 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수라서 그렇지. 자, 또 암이나 당뇨 같은 몹쓸병에 걸려 고생하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또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몹쓸 짓을 참 많이 했지. 자, 바로 이런 답변들이 그들의 병을 만든 원인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뜬금없는 질문에 잠시 멍해지더니 드디어 이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 많이 쉬고 싶었어요. 남편이랑 나랑 맞벌이를 했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너무 안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내가 디스크에 걸려서 허리를 제대로 못 쓰는데도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늘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유방암 말기입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수술도 약도 쓸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으니 댁에서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러자 이분이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제 드디어 정말 쉴 수 있겠다. 오히려 기뻤어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당신은 이제 암 걸려서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얼마 못 삽니다. 이랬는데 이분이 그때 든 생각, 아, 이제 어떻게 이런 충격이 아니라, 아, 이젠 쉴 수 있겠다 였어요. 참 놀라운 건데, 결국 뭡니까? 결국 이분이 유방암이 생긴 유방암에 걸리게 된 무의식의 의도는 휴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도 약도 필요 없이 그저 쉴 수 있을 정도로만 병에 걸렸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교사였는데 그래서 뭐 이 암 걸려서 이제 첫 해는 병가 내고 쉬었고 그 뒤 3년 동안 학교에서 뭐 아무 보직도 없이 수업만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고집 부리면서 도와주지 않던 남편도 이제는 집안일도 잘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병이라는 게 뭔가 무의식의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도 이제 믿기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양쪽 망막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병에 걸린 30대의 기혼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병이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는 결국 시력을 전부 잃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첫 상담에서 어렸을 적 가족 상황을 물었더니 부모님이 모두 장사를 하느라고 바빠서 관심과 애정을 별로 받지 못했다면서 이분이 막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직감적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관심을 많이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했습니다. 네, 눈이 안 보이니까 자주 찾아오시고 전화도 거의 매일 하시죠. 요즘은 부모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 같나요? 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눈이 나아서 잘 보이게 되어서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 없게 되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눈이 안 보이더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울먹이면서 차라리 안 보이더라도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는 순간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눈이 안 보이게 된다는데도 부모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결국 이분이 눈병이 걸린 원인과 의도는 오직 애정 결핍에 대한 보상이었던 겁니다. 하여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건 어쨌든 엄연한 사실이고 저는 그때 병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의도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때 실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뭐 딸 셋인 집안에 장녀였고 부모님이 장사를 하셔가지고 동생들 돌보느라고 자기는 항상 보살핌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애정 결핍,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꾹 쌓여 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물론 그 외에 뭐 다른 생각과 감정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EFT로 무의식을 들여다보면서 무의식을 고쳐가면서 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마음과 몸의 이 상관성이 정말 뭐 한마디로 리얼하게 잘 드러나고 마음이 이렇게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뭐 바로바로 느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EFT 쭉 하시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또 이런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이 아이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도 좋아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엄마도 EFT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반 나눠가지고 뭐 1시간 중에 30분은 애하고 EFT하고 30분은 엄마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에서 5개의 혹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그저 단순한 혹일 가능성이 대부분이지만 혹시나 모르니 조직 검사만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악성이라면 병가를 내고 쉴 수 있을 텐데. 다음 주에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위험해요. 검사하러 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EFT를 해서 무조건 그 생각을 다 지우세요.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부탁을 거절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제 행동 성향을 가진 사람을 좋은 사람 증후군 환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분이 전형적인 좋은 사람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조 간부였는데 항상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인정은 별로 못 받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몸은 지쳐서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몸이 아파서 쉬는 거, 결국 병가 내는 것은 이런 거절과 갈등을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이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전에 이 중에 하나만 악성이면 하는 생각을 EFT로 지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못 지우고 검사를 받았어요. 어쩌면 지우기 싫었던지도 몰라요. 바로 저번 주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딱 하나가 조금 이상해 보인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만 재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마음의 힘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이제 EFT 그때 마침 이 과정 이 진단받고 검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EFT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의 의도를 알아차리긴 했는데 미처 그걸 지우지는 못했죠. 뭐 지우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뭐 조금 안 좋아서 병가 내고 쉬고 싶은데 이랬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지워온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못하면 몸이 대신 말한다. 내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몸이 대신 해결해준다. 몸은 병과 증상으로서 말하고 해결한다.
앞에서 열거했던 제 EFT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온갖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병을 만든다. 과연 몸은 마음과 분리된 별개인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몸이란 그저 물질이고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EFT 경험과 심신의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몸은 곧 마음의 반영체입니다. 특히 이제 심신의학자들이나 정신분석 계열의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정신분석이나 뭐 프로이드 정신분석이나 이런 계통 하는 심리학자들이 심리상담하면서 이제 쭉 육체 증상을 밝혀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예.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왜 이렇게 그 질병 앞에 무기력해졌느냐? 저는 그 원인이 마음과 몸을 분리시켜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애초에 배제시켜버리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는 법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의학이 수많은 난치병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예들을 보시면은 무의식적 의도가 병을 만든다. 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학 가기 전에 많이 아팠던 경우 실망시키기 싫어서였죠. 결국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 고3 때 너무 아파가지고 폐렴 걸려가지고 재수해서 이제 대학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제가 쭉 저희 집사람 성격을 봤을 때는 그 실망시키는 것, 부모님 실망시키는 걸,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학에 떨어져서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부모님 실망할까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생리통이 너무 심한 여고생을 치료해 준 적이 있는데 생리통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도 한 번씩 실려가고 이럴 정도로 생리통이 심한데 쭉 상담해 보니까 생리통이 가장 심할 때 시험 기간이 겹칠 때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물었죠. 혹시 공부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많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공부를 잘하는데 아버지가 엄청 자기를 사랑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부담스럽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죽을 만큼 부담스럽다. 아빠가 너무 기대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거구나. 그래서 그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아빠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EFT를 해서 지웠죠. 예. 그랬더니 생리통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요거는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54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에 걸린 분, 유방암 걸린 분은 쉬고 싶어서. 암 환자 중에 쉬고 싶어서 암 걸린 환자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쭉 상담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계속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제 방송 들으신 분은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과 즐겁게 일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러면은 암에 잘 걸립니다. 왜 암에 걸리느냐?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주로 이런 거죠.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 그런데 이 일은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 그러면 딜레마잖아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계속 하자니 너무 힘들고 이 일이 싫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지나가면요. 무의식에서는 이걸 그러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에서는 암을 탁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왜 암을 만들어내느냐? 암에 걸리면 일단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쉬어야 되니까. 쉴 수가 있죠. 예.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당장 암이니까 먹고 사는 걸 고민할 수가 없죠. 일단 사는 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자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힘들게 일하면 암에 걸린 이유는 암에 걸리지 않은 암에 걸려야지만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에 걸린 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 제가 쭉 여러 분 해보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10년, 20년 하면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애정결핍. 눈이 안 보이는 망막이 손상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된 또 큰 무의식의 기본 의도는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유방암 검진했는데 혹이 발견된 분. 이분도 거절을 못해서 일을 거절을 못해서 쉬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 이 외에 또 무의식적 의도가 병을 만든 경우 많은데요. 그 복수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여자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요거는 저희 책 오픈의 기적 EFT에 실려 있는 사례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불행하게도 한쪽 팔을 절단해야 했어요. 절단했는데 환지통이라고 이미 이제 팔이 잘려서 없는데 잘린 팔이 막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프냐면은 몰핀을 엄청나게 먹어도 이게 진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EFT를 했죠. 그 EFT 하면서 쭉 하니까 어떤 게 나왔느냐? 이런 사고를 내서 내 팔을 잘리게 만든 운전수를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EFT를 했죠. 나는 내 팔이 아무 죄도 없이 운전사의 실수로 내 팔이 잘려서 내 팔을 잘리게 만든 운전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지만 나는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낸 운전사에 대한 그 분노를 EFT에 쭉 지웠더니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확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극심하던 통증이. 자, 결국 이 여자분의 그 환지통의 원인은 뭡니까? 용서할 수 없다. 내 팔 잘리게 만든 운전사를 용서할 수 없다. 그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그 분노, 복수심. 그래서 저는 종종 용서가 가장 큰 건강의 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자꾸 아프다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아직 마음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어떻게 병을 만들까? 네 번째 시간으로 무의식적 의도가 병을 만든다 라는 주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병을 만드는 무의식적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쉬고 싶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받고 싶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복수심.
복수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많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이제 책임이 면제가 되죠. 아프면. 그래서 책임을 면제받고 싶어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뭐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하여튼 병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인 의도에 관해서 오늘 설명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